단호박 하면 특유의 달콤함과 부드러운 맛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사실 단호박은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단호박이 중요한 이유는 노년기에 걸리기 쉬운 당뇨, 고혈압, 불면증, 시력 저하 같은 질병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단호박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고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호박을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고 어떻게 먹으면 독이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맛이 밤처럼 달아 밤호박이라고도 부르는 단호박은 현대인들이 즐겨 찾는 웰빙 건강식품으로 꼽히는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단호박의 달콤함을 마다할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이 단호박은 특히 노년 건강을 책임지는 알짜배기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단호박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당뇨와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대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게 바로 당뇨와 혈압인데요. 단호박 속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은 우리 장 속에서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이 몸속으로 들어올 때 펙틴이 이것들을 감싸서 몸속으로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막아주는데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단호박 껍질에 들어있는 펙틴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마치 급한 불을 끄는 소방관처럼 불길처럼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진정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단호박에는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이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벽에 압력이 가해져서 혈압이 자연스레 올라가게 되는데요. 칼륨이 이 나트륨의 손을 잡고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특히 단호박씨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혈관을 넓혀주는 일산화 질소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좁은 2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넓히는 것처럼 혈관을 넓히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단호박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불면증에 좋은데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잠이 줄어들게 됩니다. 노화로 인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바뀌게 되고 수면 관련 호르몬도 함께 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잠들기는 어렵고 또 막상 잠들어도 새벽에 금방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단호박씨가 천연수면제 역할을 해주는데요. 호박씨 한 줌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요. 이 트립토판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해주는데요. 낮에는 행복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주고 밤에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우리 부모님들께 고마운 성분입니다. 그리고 호박씨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눈밑 떨림이나 종아리 쥐가 많이 나는 부모님 나이대에서는 마그네슘을 잘 섭취해주면 이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예민해지고 잠들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박씨를 챙겨 드시면서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심신이 안정되며 자연스레 숙면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호박씨 한 줌을 우유와 함께 드시면 더 좋은데요. 트립토판과 칼슘이 함께 작용해서 더 좋은 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호박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눈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의 주황색, 당근의 주황색, 이렇게 주황색을 띠는 음식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눈에서 빛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눈이 잘 적응하여 야맹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밤에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단호박 100g만 챙겨 드셔도 하루 비타민 A 권장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호박 껍질을 함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껍질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선글라스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노인성 황반 변성을 예방해 줍니다. 비타민 A는 사실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인 점막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우리 몸에서 점막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코 속, 입, 폐 점막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튼튼해지면 자연스레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면역력이 올라가는데요. 또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속 면역세포들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게다가 호박씨 속에 들어있는 아연이 면역세포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단호박의 핵심 효능 3가지를 보면 마치 완전 식품처럼 느껴지지만 아쉽게도 단호박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먹는 음식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를 내는 꿀조합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단호박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두부와 함께 먹어주면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단호박의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주고 단호박의 비타민 A는 두부의 단백질 활용도를 높여주는데요. 이렇게 두부와 단호박은 마치 서로 부족한 퍼즐 조각을 딱딱 맞춰주는 것처럼 영양 균형이 완벽해집니다. 그리고 두부와 단호박을 함께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도 더욱 완만해지는데요. 두부의 단백질이 단호박의 탄수화물 흡수를 더욱 천천히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넣은 두부조림이나 단호박 두부 샐러드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2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평소에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제일 추천하는 단백질 중 하나인데요. 값도 싸고 쉽게 먹을 수 있어서 그 어떤 음식보다 추천드립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는 별명답게 영양이 정말 풍부한데요. 특히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선 계란의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이 단호박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크게 높여주는데요.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은 사실 지방과 함께 먹어야만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호박과 계란을 함께 먹기에 가장 좋은 레시피는 단호박 계란찜이 있는데요. 이렇게 챙겨 드시면 단호박의 비타민 A 흡수율이 최대 4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란의 풍부한 콜린 성분은 뇌 건강에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단호박의 항산화 성분과 콜린이 함께 작용하면 인지기능 향상 및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호박 계란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3번째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 중 하나인데요. 십자화과 채소 중 핵심 성분이 바로 설포라판 성분입니다. 설포라판은 특히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브로콜리뿐만 아니라 양배추, 케일, 무가 이런 십자화과 채소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항암 효과의 최고봉 브로콜리를 단호박과 챙겨 먹으면 어떻게 좋을까요? 우선 서로 가지고 있는 항산화 효과가 만나면서 그 힘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브로콜리에는 철분이 풍부한데요. 단호박과 함께 먹게 되면 단호박 속 비타민C와 만나며 철분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비타민C가 철분을 만나면 손을 잡고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하며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조합은 천연 철분제와도 같은데요. 그래서 단호박을 브로콜리와 함께 볶거나 쪄서 드시면 빈혈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단호박의 단맛과 브로콜리의 슴슴한 맛이 만나면 맛도 되게 어울리니까 꼭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레시피가 궁금하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4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계피 먹으면 혈이 잘 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혈관 속 지방을 빼주고 혈당을 낮춰주는데 좋은 식품 중 하나인데요. 계피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계피도 단호박도 모두 혈당 전문가라서 함께 만나면 일을 잘하겠죠? 드실 때는 구운 단호박에 계피가루를 조금 뿌려서 드시면 아주 간단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5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하면 호두, 아몬드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요.
특히 호두는 정월 대보름에 챙겨 먹는 대표적인 불엄이죠. 생긴 모양이 사람 뇌처럼 생겨서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호두도 혈당과 불면증, 치매까지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노년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견과류와 단호박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바로 견과류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이 단호박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와 단호박을 함께 먹으면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3배에서 5배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단호박의 항염 효과와 시너지를 내서 뇌 건강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드실 때는 단호박 샐러드에 견과류를 뿌려서 드시면 가장 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단호박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고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호박을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당뇨이신 분들입니다. 앞서 단호박이 당뇨에 좋다고 했는데 당뇨인들이 조심해야 한다니 약간 모순적으로 들리시죠? 사실 단호박은 당뇨에서 양날의 검과 같은데요. 여러 연구에서 단호박은 분명히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단호박은 자연 당분이 들어있는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단호박의 혈당 지수는 조리 방법에 따라 꽤 높은 편인데요. 특히 단호박죽처럼 갈아서 먹게 되면 섬유질이 파괴되면서 그 즉시 몸으로 흡수되면서 혈당을 아주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단호박을 드실 때는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꼭 잘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하루에 단호박 50g, 즉 주먹 크기의 절반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단호박을 드신 만큼 쌀밥은 줄여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찌거나 구워서 식감이 살아있는 상태로 드시면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니 좋은데요. 그리고 두부나 계란처럼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단호박을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매번 컨텐츠를 만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신장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요. 신장 질환이 있으면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싶을 정도로 제한해야 하는 게 많습니다. 단호박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단호박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단호박의 풍부한 칼륨 때문인데요. 그런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단호박의 칼륨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칼륨이 혈압을 낮춰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한 경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멈출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이 심한 분들은 단호박뿐만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주치의를 통해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단호박을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과다 섭취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단호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카로틴 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큰 해가 없지만 마치 아픈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다행히도 섭취량을 줄이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단호박의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라면 양을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호박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단호박은 쪄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죠. 과연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소 차이가 날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선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쪄서 먹는 것입니다. 단호박을 찌게 되면 수용성 비타민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지 않고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찔 때는 김이 오른 찜통에서 10에서 15분 정도 쪄서 젓가락이 살짝 들어갈 정도로 익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찌면 식감도 떨어지고 비타민C 같은 열에 약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삶는 방법인데요. 삶게 되면 비타민C나 B군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물에 일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때는 팔팔 끓는 물에 넣어서 최단시간에 익히고 가능하면 삶은 물은 요리 육수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단호박을 구워 드시면 가장 달콤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지만 영양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180도에서 20분 이내로 구우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구우면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어서 맛은 챙길 수 있어도 영양 손실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요리하실 때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물을 살짝 뿌리고 5분에서 7분 정도 돌리면 빠르게 익히면서도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단호박을 드실 때 영양소를 알차게 챙기는 꿀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이 지용성 성분이라 호두처럼 건강한 기름과 함께 먹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도 추천드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3배에서 4배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호박을 찔 때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주거나 단호박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함께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단호박 꿀팁 두 번째는 단호박 껍질 꼭 챙겨 먹기입니다. 혹시 단호박 껍질을 깎아서 버리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는 껍질을 꼭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과육보다 베타카로틴이 더 풍부하고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눈 건강 성분도 많은데요. 또 트립토판 함량도 껍질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째 드시려면 흐르는 물에 솔로 깨끗이 문질러 씻어서 꼭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단호박 꿀팁 세 번째는 호박씨 챙겨 먹기인데요. 호박씨도 단호박 못지않게 영양이 풍부합니다. 호박씨 한 줌에는 단백질이 9g, 마그네슘이 150mg, 아연이 2mg 이상 들어있는데요. 드실 때는 기름 없이 마른 팬에 5분 정도만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좋은 지방산이 산화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호박씨를 일일이 까서 먹기 힘든 경우에는 호박씨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잘 봤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